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3일 연속 랠리를 펼치던 다우마저 하락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더니 막판에 가서는 오후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장 초반에 경제 지표들이 모두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2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도 2.4%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1.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근데 이제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지출이 좀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오전장에 좀 분위기를 많이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재의 신규 주문, 미국에서 제조된 내구재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분위기를 같이 띄우는 모습이었고,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7천 명이나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경제가 잘 버티면서 회복이 되는구나, 경기 침체를 피해가겠구나, 그러면 연준에서 굳이 금리를 올려야 되냐, 이런 분위기로 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나왔는데 2.6% 정도로 됐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수치로 보였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좀 빠르게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뭐 메타까지 이제 랠리를 보이니까 오전장에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일제히 다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단 한 가지 어떤 악재가 있던 게 아니라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했다라는 것이 또 시장에서는 미국도 이제 인상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같은 변수를 두고 양방향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9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되게 하반기에 강하게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비용이 인상된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됐고,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쪽에서 감산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전략 비축유를 바닥까지 다 드러내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가 1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죠. 이제 시장 종목 구성에서 사실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17개가 올라갔는데, 근데 떨어진 이제 13개 종목 중에 하니웰이나 이런 종목들이 한 5% 이상 떨어지고, 나이키라든가 아니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한 1% 내외로 다 떨어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메타 소식부터 다른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345억 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치가 나오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 30억 달러씩 이렇게 높게 잡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이거 좀 안 팔리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많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예상했는데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게 잘 팔려가지고 한 5%대 상승을 했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게 매출이나 뭐 순이익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동일 매장 매출이 이제 이렇게 더 높이 또 상승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더 증가하는, 주가가 올라가는, 하지만 반면에 떨어지게 되면 툭툭 주가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죠. 지금 맥도날드는 뭐 아보카도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재료의 비용이,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반대로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가지고 가격을 높였어요, 지난 분기에. 근데 가격을 높이는 바람에 2분기에 매출이 덜 나왔습니다. 한 3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좀 더 안 좋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잘 발표했어요, 역시. 그런데 주가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비용이 단순한 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관리비 쪽에서, 영업비용 쪽에서 이제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이다. 3분기에도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이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크록스, 요즘 이제 바비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바비 크록스가 또 히트를 쳤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실적 발표하고 보니까 헤이듀드, 이 회사 합병하는데 25억 달러나 들였거든요. 근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성장률을 보였고, 더구나 아마존닷컴이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할인 판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록스 매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그 종목들이 차트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ETF, 요거 비교 차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반도체 쪽에 SMH라는 코드를 쓰는 ETF라든가 아니면 SOXX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ETF들의 주가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직전 고점 수준을 거의 다 메워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상위 쪽에 있는 게 미국에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온 세미컨덕터라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KLA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경쟁에서 인공지능 경쟁에서 조금 밀린 AMD 같은 경우에는 좀 뒤처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용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건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수혜주인 반도체 산업의 시간이 돌아온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을 되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도체 시장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ASML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KLA라는 가치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연말이죠. 11월 달부터 단기로 치지 말고 이제 장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 ASML 같은 경우에는 포버스에서 앞으로 반도체 주식들 뭐가 좋을까 하고 10개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 탑을 차지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5% 이상 성장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10% 이상의 순이익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ASML이 꼽혔습니다. 이 ASML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에 그 제조 회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한 80% 정도 지금 지난 저점에서 올라왔어요. 거의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강세장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인 매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품 매수나 이런 것들을 올해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년 초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 25% 정도 하반기에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20예요. 근데 퍼가 34배밖에 나지 않아요. 주가가 708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소형 성장주와 같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말 보유 현금이 62억 달러인데 총 부채가 4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지금 분기 실적들은 모두 충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연간 성장성도 잘 올라오고 있고, 지난해에 이제 순이익이 조금 모자라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평균적으로 한 $762 정도 목표가 가지고 있고, 최고치는 $873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팬데믹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온 모습이 있죠. 이게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그 노력하고 시기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최근 지난해 이제 조정받았던 부분,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매수는 $680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에 손절이 $650 짧게 잡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 통해 가지고 LMT라든가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3분기에 조금 조정받는다라면은 아래쪽에 $605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재무수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되고, 목표가는 조금 길게 봐서 $873까지 보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었습니다. 매수가는 680달러로 잡고요. 목표가는 873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